중병 환자에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 눈 뜨자마자 아이고 또 눈 떴구나 저주스러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자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통이 끝인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눈 뜨자마자 발끝치기를 한 3분 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동양에서는 손끝, 발끝을 정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많은 신경이 있고 오장육부 기능이 손가락 끝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의 흐름만 원활하게 해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라. 그래서 동양에서 일찍이 알아가지고 손에 십정혈, 발끝에 십정혈, 오장육부하고 다 같이 해서 이것만 잘해도 괜찮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십정혈을 그냥 자극하는 것도 좋은데 이 머리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귀 밑에 이해풍혈이라는 게 멀미 날 때 붙이는 멀미약 붙이는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아파요 무지하게. 지문자리로 눌러야 돼요. 지문자리로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은 머리에 지문자리를 꽉 대고 꼭 누른 다음에 턱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근육과 신경들이 그냥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거기 신경들이 굳어져 있는 거거든. 이거를 해보면 그 근육들이 풀리고 어깨까지 풀려요. 경추가 활성화되면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비법 3분의 기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최고의 장수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저 저 행복한 사람은 모르지만 세상에 힘든 사람이 훨씬 많고 아픈 사람이 훨씬 많아서 그 사람 위주로 얘기할게요. 중노정자는 젊으니거나 늙었거나 아침에 눈을 뜨면 아주 지옥이래요. 이것도 나가서 또 그 아픈 걸 온몸은 머리카락만 빼고 다 쑤시는데 또 이걸 일어나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거 참고 벌떡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풀려요. 그 시골에서도 그런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냥 전신이 다 아파. 전신이 다 아파서 나이 먹고 영양실조면 눈도 잘 안 보여. 나한테 엉금엉금 키워보다시피 와서 내가 좀 지압 좀 해주고 뭐 좀 하면 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 철학자야. 밭에 나가서 엎어치고 외치고 하다가 뭐 해가 푹 뜨면 그때는 눈이 밝아지면서 기운이 생긴대. 이게 몸이 움직여서 순환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밭에 가서 엎어지고 외치고 할 게 없으니까 이부 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중병 환자들은 이런 사람도 많아요. 중병 환자에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 눈 뜨자마자 아이고 또 눈 떴구나 저주스러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자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통이 끝인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눈 뜨자마자 발끝치기를 한 3분 하라고. 발끝치기를 뭐 꽉꽉 치려는 게 아니라 발끝을 대강 꽝꽝꽝꽝꽝 치면은 아래쪽으로 기운 순환이 된다고. 이제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할게요. 왜 발끝치기를 해야 되는지. 그 한 3분 하고 딱 앉아서 상모 돌리기를 하는 거야. 상모 돌리기를 하면은 경추가 활성화되면서 살살 이제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반쯤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럼 몸에서 슬슬 열이 나거든.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하면 열이 나서.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숨비 운동을 하는 거야. 에? 숨비 호흡을 하는데 그게 해녀들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녀들이 숨을 들여 마셔가지고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초짜는 1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1분을 멈추고 거기서 활동을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 1분을 숨을 멈췄다가 물 바깥으로 나올 때 푹 숨을 쉬는 걸 숨비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물속에서 1, 20초만 더 있으면 죽는 거야. 숨이 막혀서. 그 직전에 나오는 거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탁 나와서 나오는 소리가 숨비소리야. 그 해녀들 초짜들 보면 이 부정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 근육들이
경직된 게 풀리고 실제로 사람들 숨이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30초 숨 참고 하기도 힘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1분을 목표로 하면 불과 열흘 만에 1분이 돼. 그래서 그게 이상해요.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숨을 그렇게 단전에 숨을 꽉 집어넣었다가 푹 내쉬면 처음에 막 재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안 쓰던 기도가 쓰이니까 막 재치기도 하고 콜록콜록 하고 막 그러거든. 그 30초, 40초, 50초, 1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몸에 한 3번 하고 몸에서 열이 나면서 죽기도 해주고 샤워하고 탁 직장 나가고 일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 자체가 몇 사람을 빼놓고는 다 복잡하거든, 생각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이게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안 비워지는 게 이 스트레스 머리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행동으로 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발끝치기를 해야 된다 하냐면 환자를 치료하는 출발점이야. 발끝치기를 20분을 기독교 믿는 사람은 찬송가 20분짜리 쫙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발끝치기를 하면은 이게 발끝을 치른다기보다는 허리가 움직이고 대장이 움직이고 신장, 방광, 대장, 남자는 전립선, 자궁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거든요. 저 외과 의사 중에서는 뼈 주사 안 넣고 수술 안 하는 외과 의사가 몇십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수 치료로 하는 게 이 허리 쪽에 있는 엉킨 신경들을 풀게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발끝치기를 한 20분을 하면 엉킨 신경들이 풀리면서 아팠던 허리들이 풀리고 신장, 방광, 대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소화도 저절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끝치기를 하는 거에 그거를 우리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단전에 기를 모은다라는 거라. 단전에 기가 붉을 단자, 밭전자니까 신장이 혈관 덩어리니까 붉은 밭이잖아. 거기에 기를 모으기 때문에 2000년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걸 기를 모으려고 단전에 기를 모으려고 중금속으로 된 것도 막 먹었는데 그게 중금속은 나가지 않고 방광에 쌓여.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우리도 저 우황청심 안에 저 그런 중금속이 들어갔는데 그거 안 넣은 지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만큼 우리데 죽을 각오를 하고 단전에 기를 모으려고 그래. 단전에 기가 있으면은 이 신장 기능이 강해지면 이게 뭐든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발끝치기 오고 발바닥 때리기 오고 해가지고 단전에 기를 모으는 거야, 신장에만. 그러니까 단전이 약한 사람은 여자는 애를 잘 못 낳는 거로 돼 있고 사내놈들은 사내구실을 못 하는 거로 돼 있거든. 단전에 기가 뭐냐, 신장에 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서양 사람 물리학자가 마누라고 와서 그 단전에 기가 뭐야? 그래서 야 이러면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뭐냐? 우리가 단전에 포텐셜 에너지를 농축을 시켰다가 필요할 때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거라. 우주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농축을 시키면 어떤 질병도 다 그게 운동 에너지를 바뀌어서 외부에 쳐들어오는 걸 다 이기거든. 그래서 발끝치기를 자꾸 해서 단전에, 그래서 호흡을 할 때도 아까 숨비호흡 때도 단전에 힘을 넣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치거든. 단전에 기를 모으고 내쉴 때 푹 내쉬는데 이 호흡이 얼마큼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흡지호흡이라고 불러요. 석가모니가 해탈하신 것도 이 흡지호흡을 해탈했다고 해가지고 히말라야는 6,000m가 넘어야지 산이고 6,000m 아래는 언덕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말라야 산에 있는 고승들이 돌을 트는 게 이 흡지호흡을 해서 트는 거라고. 그 사람들 막 2분, 3분 하는 거야. 탁 들여마셔서 딱 잡고 있다 푹 내쉬고. 근데 일반인이 따라하다간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법정 스님도 몇십 년 전에 책에는 석가모니 호흡, 흡지호흡을 일본 애들이 번역해서 했다가 쏙 들어갔어.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부려 한 1분 한도로 해서 그냥 단전에 좀
포텐셜 에너지나 좀 농축시키면 되는데 이게 욕심을 가는 거야. 막 2분 가고 3분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들은 1분 미만에 머물러야 되고 반드시 단전해서, 그리고 일반인들은 1분 내외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라. 흡지호흡을.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이 숨빈 소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상모 돌리기 된다 그랬잖아. 옛날에 그 아버지들 때들이 하던 사람들은 이 상모 돌리기 하면 그냥 힘든 사람들이 한 30분 하면 목 운동을 해서 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남사당패. 그러니까 상모 돌리기를 아침에 일단 우리가 판단을, 환자들이 전부 부정적인 판단 속에 있거든. 뭐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이거 죽을 거 아닌가, 살 거 아닌가, 맨날 그따위 걱정이나 해. 그따위 걱정은 뇌신경이 혼란스러워서 일어나는 거거든. 현대의 우울증이고 무슨 이런 병들이 뇌신경 혼란이라고. 뇌신경이 맑게 돼야 되거든. 뇌신경이 맑게 하려면은 머리에 있는, 머리로 올라가는 경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십정혈이라고, 이 심장에서 내려오는 동맥과 이 끝에서 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손끝이고, 동양에서는 손끝, 발끝 정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많은 신경이 있고 오장육부 기능이 손가락 끝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의 흐름만 원활하게 해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라. 그래서 동양에서 일찍이 알아가지고 손에 십정혈, 발끝에 십정혈, 오장육부하고 다 같이 해서 이것만 잘 해도 괜찮았다고 그러. 그러니까 십정혈을 그냥 자극하는 것도 좋은데 이 머리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귀 밑에 이해풍혈이라는 게 멀미 날 때 붙이는, 멀미약 붙이는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아파요, 무지하게. 지문자리로 눌러야 돼요. 지문자리로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은 머리에 지문자리를 꽉 대고 꼭 누른 다음에 턱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근육과 신경들이 그냥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거기 신경들이 굳어져 있는 거거든. 이거를 해보면 그 근육들이 풀리고 어깨까지 풀려요. 경추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한 100번만 해도 이쪽을 통해서 뇌신경까지 양쪽을 다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압을 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아파도 안 되고 무지무지하게 안 아파도 안 되고 자기한테 알맞는 통증이 있어. 기분 좋은 통증. 그리고 그거를 꽉 누르고 너무 꽉 누르면 터지니까 턱 운동을 크게 이렇게 하면 이 앞에 있는 신경들, 이것들이 다 활성화돼 가지고 그냥 화장품 바를 필요 없는 거라. 이 신경들이 깨끗해지면은 얼굴들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모 돌리기 하는 거는 그냥 한 50번 해가지고 풀고, 두 번째 단계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귀 요거를 이주라고 부르거든. 이주라고 부르는데 이주 바로 바깥 뒤가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 그거를 지문자리로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렇게 대고서 한 100개 하면 여기 쪽에 근육들이 싹 움직인다고. 그래서 얼굴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100개 풀고 그 다음에는 이 손가락 한 100번 정도 자극을 좀 꼭 100회가 여기가 아니라고. 주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요. 그 3단계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 초기 환자들이 치매들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 보다가 머리가 굳어져서 치매 환자처럼 굳어진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걸 한 30번 보고는 이걸 하면서 애들 내가 시켜봤어. 내 손자놈들도. 했더니 금방 애들도 의외로 머리가 무거워요. 이걸 했더니 애들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머리가 맑아지더라고. 한 50까지는 무지하게 빠르더라고. 이거 맑아지는 게. 뭐 10살이나 50살이나 다 무거워. 그러니까 틈틈이 이걸 해서 머리를 맑게 하면은
이게 머리가 맑아지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뇌신경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지금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꼭 치매가 올 때 와가지고 그걸 뭘 어떻게 해봤자 그때는 늦은 거고, 그 전에 그냥 발끝치기해서 단전에 힘을 모으고 포텐셜 에너지를 모으고 이 위에 예풍혈, 이 청궁혈, 백회혈을 자극을 해가지고 머리를 맑게 하면은 일단 머리도 맑게 해줘야 판단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판단이 안 쓰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안 돼. 사람은 전부 자기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끝치기라든지 숨빗소리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틈틈이 너무 욕심만 부리지 말고 뭐 석가모니처럼 꼭 해탈하려고 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머리가 무거웠던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요새 보청기의 원리가 뭐냐면 여기 귀에 꽂아가지고 이 청각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뇌신경까지 전달이 되게 하는 그 경도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청기를 딱 끼워보면 아예 이거를 하고서 하면 여기에 청각신경들이 활성화된다고 눌러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세 군데야. 귀 위에 이문혈자리, 귀 이자 문자리, 거기도 한 50번 해주고, 가운데가 청궁이야, 들을 청자, 집궁자, 듣는 집이야. 거기도 한 50번 해주고, 그 밑에가 청회야, 듣는 거에 모임터라고. 거기에 딱딱 같이 붙어 있다고. 한 50번 해주면은 귀도 잘 들리고 뇌신경도 활발해지고, 그 원래 뇌신경이라는 게 귀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무지하게 많대요. 이게 안 들리면 뇌신경이 안 된대. 근데 그렇게 보청기 회사도 좋고 보청기도 맞지만 지금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이 들리는 소리가 틀려져.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러니까 청각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뇌신경까지 자극시키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나 많이 아픈 소리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항상 머리를 맑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여튼 이 발끝치기, 상모 들리기, 숨빗소리는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야. 포텐셜 에너지를 농축시키는 방법이니까. 응? 서양놈들 요새 많이 들으니까 내가 서양 말 좀 쓰는 거야. 응?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장시 호흡이건 숨빗소리가 다 단전에 기를 모으는 거, 포텐셜 에너지를 농축시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병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라.